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경야도 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전에 일하시고 저녁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 절반 이상이 지금 주경야도 가시는.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는 것, 도전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존경스럽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첫째,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결국 요 수업하러 와서 듣는 게 거의 다일 정도로, 마치고 집에 가면 11시인데, 그렇죠? 예.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은 없잖아요. 대신에 수업이 없는 날에는 시간이 좀 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 볼일 보고 하면 시간이 안 나는데,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꼭 시간을 내서 복습이라는 것을 해 두십시오. 복습이라는 것. 이게 공부라는 게요, 마약 같아서 모르면 이게 정말 막 터부시하고 막 싫은데, 이게 조금 알아가잖아요. 이 알아가는 재미가 정말로 재밌어요.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아니까 정말로 재밌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즐겁게 하려면 이 공부를 내가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복습,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복습만 해주시고, 그리고 결석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하지만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인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 수업한 게 바로 또 그날 업데이트가 되니까 인강을 통해서라도 주말에 꼭 봐주십사. 그것만 지켜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2과목은, 1과목은 제 과목이 아니니까 2과목은 반드시 제가 합격 점수는 지어드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막말로 내일 나올 문제를 적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저 혼자만의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제가 이렇게 건네주면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걸 소화를 해야 돼. 그 소화시키는 게 힘드시면 최대한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그 떠먹여 드리는 것만이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수업 없는 날은 복습, 그리고 결석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꼭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둘째 시간.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걸 제가 원래는 이거 2과목에서 잘 안 쓰거든요. 이거 전부 어디서 쓰는 내용이냐면 1과목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공부가 1과목과 2과목을 연계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제 강의의 목표는 어떻게든 1과목과 2과목을 연결시켜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강의한 것 중에 1과목의 전체 내용을 훑어볼 수 있는 거 암기 코드 가르쳐 드렸죠. 1목, 목이 몇 개? 1개. 손이 몇 개? 2개. 4보. 보로 시작하는 게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보는 기가요금이에요. 기가요금. 인터넷 기가요금. 기간,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이 4보가 기가요금이에요.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1목, 2손, 4보, 2비. 비율이 2개 나오는데 자기 부담 비율. 그 다음 미경과 비율. 미경과 비율은 뭐냐니까 보험료를 이렇게 환급해 줄 때 사용하는 비율인데,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약자가 취소를 요구할 때. 그럼 보험료 환급해 줘야 되죠. 왜? 보험료는 1년치를 한꺼번에 냈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기간 동안 경과되지 않은 비율만큼 곱해서 보험료를 환급을 해줘요. 둘째는 내가 요구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은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보험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부 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초과 보험이라는 게 있고 일부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보험에 1,000만 원에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보험의 목적물이 보험 가입이 800만 원밖에 안 됐다면
내가 최대로 손해받는 금액이 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험료는 얼마일 거라고 생각을 낸 거예요. 1000만 원. 그럼 200만 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하죠. 이때 이 200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 보험가입 금액을 800만 원으로 바꿉니다. 그럼 2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줘야 되겠죠. 그거를 가맥 미경과 비율이라고 불러요. 비율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1과목은 상품의 내용과 계약의 인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상품의 내용이 되는 것이 일목, 이손, 사보, 이비예요. 그게 적과전 종합위험은 13개인가 될 거예요. 근데 모든 품목의 90%가 방금 말씀드린 일목, 이손, 사보, 이비. 사보는 기가요금, 인터넷 요금인 기가요금. 계약 인수는 지자기 목수라고 해서 지역.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 특정돼 있어요. 보통 보면은 전국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시범 사업에 있거나 그 다음에 그 재배하는 양이 적은 곳, 특정 작물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만 합니다. 포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만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뭐 엉뚱한 지역에서 제주도에서 나는 포도를 보험에 가입을 한다. 보험 안 받아줍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입 지역. 지자기 목수에 지자 나왔죠? 자는 뭘까요? 자격입니다. 자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일단은 농민이고 그 농민 계약자가 농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법인이라든지 기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 자격, 지, 자, 기. 기는 뭘까요? 기준. 보험에서 인수할 수 있는 기준이 보통 농작물은 200만 원 이상, 벼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몇 제곱미터 이상, 이런 가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더라. 그럼 지, 자, 기, 목, 이 목수 이 두 가지는 인수 관련 이게 수확량하고 인수 관련 수확량하고 인수 제한 목적물. 자, 그래서 1과목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일목, 이손, 사보, 이비. 이게 뭐라고요? 상품의 내용. 이게 1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순서를 1과목과 2과목을 연계를 하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2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1과목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거구나 연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적과전 종합위험이 있으면 두 파트를 봐야 돼요. 우리가 1과목과 2과목은 어떻게 연계된다고 했어요? 1과목은 보험의 가입에 관련된 거. 그죠? 그 보험의 가입에 관련된 목적이 상품의 내용과 인수 제한인데 계약의 인수에 관련된 건데 상품의 내용이 일목이손, 사보이비, 지자기 목수. 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하듯이 2과목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실제로 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이 보상하는 손해로 재해를 입었다면 이 사람이 보험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금을 무작정 줄 수 없으니까 얼마를 줘야 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 그래서 2과목에서 다루는 거는 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통계치, 자료를 찾기 위한 손해평가를 하는 방법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을 공부를 하실 때는 적과전 종합위험 파트 하면은 일단은 상품의 내용에 뭐가 있고 계약 내용에 계약 인수에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하며 그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크게 이 네 가지를 큰 카테고리로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카테고리를 나누고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쉽게 접근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든데 그게 점차적으로 누적이 되면 오래 기억되고 공부하기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하잖아요. 9월, 10월,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4개월이네, 그죠? 9월 달에는 말 그대로 제가 기본적인 용어 위주의 개념을 잡아줄 거고요. 10월 달이 되면
다시 적과점부터 나가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서 전 품목을 한 바퀴가 도는데 여러분들이 이때는 암기하는 시기가 아니고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용어를 익혀야 되는 시기거든요. 상당히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요이 땅 하는 게 스타트 하는 게 언제냐면 1월 달부터는 지금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 4개월을 토대로 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조금씩 깊이 있게 들어가요. 1월부터 3월 달까지가 다시 전 품목을 한 바퀴가 돌아요. 그 다음에 4월, 5월, 6월은 핵심적인 것만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에 문제풀이로 들어가요.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1차 시험 치기 전인 지금 4개월, 1월, 2월, 3월, 4월 여기까지가 이론의 핵심들을 다 배우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5, 6월 달에는 1, 2차 다 치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1차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2차만 하시는 분은 더 집중할 수 있지만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전까지 이 2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개념을 잡아 주셔야 된다. 너무 잡소리가 많이 들어갔네. 그죠?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우리 이 과목에서는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미보상이라고 불렀고 이 미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 세 가지를 알아둬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미보상 비율.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 같은 항목끼리는 뭐 한다고요? 최대값. 항목이 다를 때는 미보상 항목이 다를 때는 뭐 한다고요? 합산한다. 그 정도로만 정리하고 그 이상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 미보상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 제초상태 불량, 병해충, 기타가 있더라. 그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농지 전체의 분포도에 따라서 제한 없음. 두 번째 미흡, 불량, 매우 불량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퍼센테이지가 0에서 20,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각각 0, 10% 미만, 그 다음에 20% 미만, 20% 이상. 이때 최소치를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더라? 20%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 그거를 딱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니까 미보상 주수예요.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주수 이 주자가 나무 주자입니다. 나무 주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보상 나무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통치편에 나와 있습니다. 미보상 주수. 우리 통치기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면 교재 맨 앞으로 와서 책의 앞뒤로 가서 조금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 교재 1페이지 보시면 제1절 통칙 해가지고 용어의 정리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들 다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지금 설명할 게 7번입니다. 7번 한번 볼까요? 7번 미보상 주수 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보상 나무수라 함은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뭐 되었거나 고사되었거나 수확량이 또는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 이게 미보상 주수 또는 미보상 나무수예요. 자, 우리 2차 과목은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인가요? 주관식. 주관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서술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논술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서술형인가요? 논술형인가요? 서술하고 논술하고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업무 방법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게 서술형이에요. 논술형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논술이에요. 우리 시험은 논술인가요? 서술인가요? 서술입니다. 내 개인의 의견을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수험생의 의견은 잘 알겠으나 빵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논술이 아니에요.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내용을 옮겨 적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옮겨 적는 거에 있는 것을
100%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옮겨 적는 게 FM 100점 반점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다 사람이기 근데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럼 옮겨 적을 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라고 하나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을 수 있겠죠. 적을 때는 반드시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니까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미보상 주수에 있어서 키워드라고 하면 얘들은 일단 실제 결과 주수에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그럼 이 실제 결과 주수라 하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결과 주수. 20년도 업방에서는 조사일자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근데 21년도 업방에서 이제 이게 바뀌면서 뭐로 되어 있느냐니까 실제 결과 주수도 거기에 5번 항목에 있죠. 그죠? 제가 설명하는 거는 반드시 다 알아둬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키워드는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농지 내 또는 과수원 내 식재 심어져 있는 모든 나무수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과수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수를 뭐라 부른다고요? 실제 결과 주수. 이게 뭐와 같아지겠어요? 가입 주수와 같아야 되겠죠. 보험에 가입한 주수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죠? 실제 결과 주수 중에 실제 결과 주수는 조사일자 기준이 아니고 뭐다고요?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지 내 또는 과수원 내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인데 식재된 모든 나무인데 뭐는 제외하고 이게 중요해요. 유목이라고 하면 어린 나무. 그럼 무엇을 어린 나무로 할 거냐 하니까 이게 1과목에 나와 있어요. 인수제한 목적물에서 이 유목은 기준을 수령으로 따집니다.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나이. 그 나무의 나이를 기준으로 사과, 배, 그다음에 단감, 딸분감.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밀식 재배하는 거. 반밀식. 그다음에 일반을 다른 말로는 소식, 적게 심는다라는 뜻이죠. 적게 심는다라는 말은 1000제곱미터에 10아르에 일반으로 심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식 면적이 아까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를 따질 때 가로 거리를 뭐라 그랬어요? 주간거리. 세로 거리를 열간거리. 이걸 제식 거리라고 하는데 그 거리에 따라서 밀식, 반밀식, 그다음에 일반으로 나누겠죠. 그럼 여기서 제식 면적이 가장 넓은 놈이 어떤 놈일까요? 일반이에요. 그죠? 일반. 그러면 얘는 똑같은 면적에서 얘보다 많이 심을까요? 적게 심을까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요?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과는 밀식 재배일 경우 보험에서 인수할 수 없는 거, 인수 제한은 3년 미만 나무는 인수 제한입니다. 그럼 몇 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3년 이상. 그래서 반밀식은 4년, 일반은 5년. 이 뒤에 뭐가 된다고요?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그러면 밀식은 3년이 돼야 2년짜리는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수령을 따질 때는 과수원에 식재된 연도를 1년으로 봅니다. 과수원에 식재돼 심어진 거를 몇 년으로 본다고요? 1년. 그 다음에 배도 밀식 재배일 때는 몇 년? 3년. 감은 5년. 이게 인수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라고 하면 수령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1과목에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3, 4, 5, 3, 3, 5, 3, 4, 5, 3, 3, 5 밀식, 반밀식, 일반. 됐나요? 요거는 나중에 하다 보면 암기되고 계속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걸 유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목들은 뭐 한다고요? 보험에 가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수제한이죠. 인수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실제 결과주수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3년 미만 나무가 10주 있었다. 밀식재배에서 3년 미만 나무가 10주 있었다. 그러면 실제 결과주수를 계산을 할 때 그 나무들은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죠? 실제 결과주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수, 제한, 품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종이 정해져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10여 종 된대요. 실제로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전 세계의 사과의 품종이, 아까 품종 말씀드렸죠. 조중마니, 스가루, 홍로, 그 다음에 부사, 이걸 품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품종을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도 역시 뭐 한다고요? 제한되더라. 그 다음에 이런 나무. 지금 막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태풍이 올라오려고 하는 시점에서 보험에 가입을 했다. 가입될까요? 가입 안 될까요? 가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고사가 되었다. 그런 나무 가입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이 보험에 가입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내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수로 뭐는 제외하고 어린 나무인 유목이나 그 다음에 인수제한 품종 또는 인수제한 목적물 이런 것들은 제외한 것이 뭐다? 실제 결과주수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결과주수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둘 것.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실제 결과주수 중에서 어떤 나무를 미보상주수로 하느냐 하니까 미보상주수는 일단 죽었다는 말은 고사되었거나 그 다음에 얘가 죽지는 않았지만 보험기간 내에 수확이 어려운 나무들이 있어요. 해거리 하는 나무. 수확 불능주수 또는 수확 불능나무수라고 합니다. 미보상주수는 일단 고사되었거나 수확 불능된 나무예요. 다만 그 고사된 원인이 수확 불능된 원인이 뭐라고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미보상주수, 미보상나무수. 그러면 일단은 미보상주수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고사가 있어요. 수확 불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정의된 게 7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미보상주수 또는 미보상나무수라 하면 키워드입니다.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뭐 했거나 고사되었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 다른 말로 수확 불능주수, 수확 불능주수. 수확 불능주수는 고사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는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내에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 살아있으니까 내년에는 수확할 수 있겠지요. 이런 나무들은 나무를 보장하는 나무 손해 보장이 있는데 이런 나무들은 보장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나무 손해 보장에서는 보장해 주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고사주수입니다. 그 고사주수도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 그게 뭐예요? 고사주수예요. 자, 미보상주수,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 키워드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뭐 하였거나 고사하였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 수를 뭐라고 한다? 미보상 주수. 이제 확실하게 정의 알겠죠? 정의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고사된 나무가 있어요. 태풍으로 고사됐습니다. 이건 고사인가요? 미보상인가요? 고사입니다. 왜? 태풍이 보상하는 손해잖아요. 그죠? 맞나요? 해거리로 고사된 나무가 있어요. 얘는 고사인가요? 미보상인가요? 미보상입니다. 똑같은 고사지만 보상하는 손해라면 고사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면, 재해라면 미보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나중에 막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미보상 주수는 뭔지 아시겠지요? 미보상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뭐 한 거? 고사 또는 뭐 한 거? 수확량이 어떻게? 조금 아니면 많이 현저히. 현저히라고 하면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가 갑자기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지적해 주세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여기 사실 현저히 감소했더니 현저히라는 기준이 뭘까요? 현저히. 현저히. 기준이 없죠? 사실은 이게 기준은 있어줘야 이게 수확량이 감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미보상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약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보험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는 살아있어서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 주지 또는 꽂는 등이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해거리를 하거나 그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은 일단은 미보상 주수의 정의는 정확히 알아둘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다음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 요거 넘어가기 전에 기출문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문제 한번 또 보면은 왜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가 있어야 되겠지. 우리 문제 몇 페이지를 보시면 나눠드린 유인물 7페이지.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6회. 배점이 몇 점짜리냐니까 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5점짜리로. 자,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착과수 조사 결과에 들어갈 1번부터 3번을 각각 구하시오. 단 해당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의 품종 및 수령은 계약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배점은 5점이다. 계약사항을 살펴보니까 품목이 자두이고요. 품종과 수령을 살펴보니까 A 품종이고 9년생 나무네요.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프린트물 7페이지. 가입 일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일자. 몇 월 며칠이에요? 19년 11월 14일. 19년 11월 14일에 이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입을 할 때 몇 주를 가입을 했는지 가입 주수가 안 나와 있어요. 밑에 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사 종류는 착과수 조사고요. 착과수 조사가 뭐 하는 조사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 알고, 고사 주수 알고, 미보상 주수 알고, 수확불능 주수를 알아야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조사 종류는 착과수 조사고 조사 일자가 2020년 8월 18일 날 조사를 하러 갔어요. 조사를 하러 갔더니 조사 내용 상기 조사 일자 기준 2020년 8월 18일자 기준 과수원에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 가로 열고 뭐는 제외하고 고사된 나무수는 제외하고 몇 주가 있더라고. 270주가 있더라고.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 당시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닌데 정확한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 당황해서 틀린 거예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270주는 가입일자 기준이 아니고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조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살아있는 나무수예요. 그 조사 날짜가 20년 8월 18일 날 나무를 세어봤더니 살아있는 나무가 270주고 여기서 제외된 나무는 고사된 나무래요. 고사된 나무. 그럼 고사된 나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고사가 있고요.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죽은 나무가 있죠. 이때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죽은 나무는 뭐라고 했죠? 미보상주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거 2019년 7월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2019년 7월에 고사된 나무 수가 30주가 있더래요. 날짜를 비교를 해보니까 가입일자가 20년 8월 18일이고 맞나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 11월 14일 날 가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2019년 7월에 발생하는 보상한 재해로 7월에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몇 월 달에 고사가 됐어요. 7월에 됐다면 이건 가입일자 이전이죠. 따라서 얘는 실제 결과주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얘는 가입하는 날짜 가입할 때 이미 제외되어 있던 나무들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실제 결과주수란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진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인데 죽은 유목이라든지 인수제한은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죽은 나무라면 당연히 가입일자 이전에는 이 나무가 제외되었으니까 이 가입 주수에는 실제 결과 주수에는 가입 주수에는 제외되어 있겠죠. 그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2020년 3월에 고사된 나무 수가 25주래요. 자, 20년 3월이면 가입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재해지요.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지요. 그리고 죽었지요. 이 나무를 뭐라 부를까요? 고사주수. 자, 이 고사주수는 조금 전에 조사를 할 때 8월 18일 날 조사를 할 때 고사된 나무 수는 270주에서 제외된 거죠. 맞나요? 그렇다면 가입할 때는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외되어 있었을까요? 포함되어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 말? 이게 지금 우리 문제를 보면 제일 밑에 착과수 조사 결과 해가지고 구분, 우리가 지금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게 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결과주수 찾는 거하고 미보상주수 찾는 거하고 고사주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실제 결과주수는 이 2020년 8월 18일 날 죽은 나무를 제외하고 270주가 있었는데 이게 20년 8월 18일이에요. 여기에서 270주에는 고사된 나무는 제외됐다고 했죠? 그럼 실제 결과주수에서 제외된 것들은 고사된 나무가 제외된 거잖아요. 그죠? 그 고사된 나무가 방금 25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2020년 6월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이니까 이거는 미보상이겠죠? 그죠? 미보상인데 이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2020년 7월에 고사된 나무가 15주.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죽은 나무니까 얘는 무슨 나무라 봐야 돼요? 미보상 주수로 봐야 되겠죠. 그죠? 미보상 주수이지만 죽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살아있었던 나무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에 15주가 더해져야 되겠죠? 지금 우리 뭐 구하는데? 실제 결과주 구하는 거예요.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진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이 몇 주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라고. 조사일자가 270주였는데 8월 달에 8월 이전에 보험 가입일자부터 8월 이전에 죽은 나무들이 25주 15주. 근데 맨 위에 있는 30주는 왜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가입일자
이전에 죽은 거니까. 가입일자 이전에 죽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2020년 6월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이해의 원인으로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니까 얘는 수확불능은 수확불능인데 뭐에 해당돼요? 미보상조수죠. 근데 얘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외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 결과주수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더해줘야 되는 거는 죽은 나무만 더해주면 가입일자 기준의 실제 결과주수를 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산으로. 이해됩니까?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살짝 와서라도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가야 돼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금 실제 결과주수를 구할 거예요. 실제 결과주수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 내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예요. 2019년 11월 14일 날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가입한 결과주수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대요. 다만 조사일자 20년 8월 18일 날 조사를 해보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270주가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270주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괄호 안에 고사된 나무수는 제외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그 제외된 나무수를 찾는 거죠. 그죠? 그럼 고사된 나무수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고사된 나무수가. 몇 월 달에 있는 거. 19년 7월에 고사된 거는 가입하기 이전에 죽은 거니까 얘는 가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결과주수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맞나요? 그럼 두 번째 죽은 나무가 뭐냐니까 12월에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로 20년 3월에 고사된 거. 보험 가입 기간 내 죽은 나무지요. 그 다음 세 번째가 20년 6월에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20년 7월에 보험 가입 기간 내 죽은 나무지요. 맞나요? 근데 마지막 거는 20년 6월에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거는 죽은 나무가 아니고 수확 불능인 나무이기 때문에 270주에는 이미 이 10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실제 결과 주수란 조사일자 기준의 270주에서 여기서 고사되었기 때문에 제외된 나무 25주와 15주를 합치니까 이게 얼마가 나요? 310주가 나오겠죠. 310주 맞나요? 25, 15 하면 40이니까 네, 310주.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어렵나요? 어렵지는 않은데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 생각을. 자, 이 생각하는 문제가 5점짜리라면 당장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는 이 문제 풀면 안 돼요. 이 문제 풀면 안 된다고. 쉬운 문제인데도 이거 생각하면 내가 풀 수 있겠지. 15분 뒤에 풀 수 있겠지. 그러면 다른 문제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풀어야 될 시간은 60분 안에 풀어야 돼요. 1시간 안에 이 과목을 풀어야 10문제를. 근데 5점짜리인데 이거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덤볐지요. 15분 잡고 나면 뒤에 나와 있는 문제 풀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가장 중요한 기술, 스킵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1번부터 우리 이 과목이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인데 11번부터 16번까지가 5점짜리 단답형, 15번까지가 16번부터 20번까지가 15점짜리거든요. 5점짜리 맞추려다가 15점짜리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을 할 때는 순서대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1번 모르면 스킵, 2번 모르면 스킵, 3번 모르면 스킵, 4번 모르면 스킵, 6번 문제 아는 거 나왔다. 그럼 6번부터 적는 거예요. 이게 스킵의 기술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아는 문제라고 덤볐다가는 택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 치신 분들 중에 떨어진 분들 중에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 계시거든요. 아, 진짜 지금 막 60점 왔다 갔다 하는데 환장하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앞에 거 나 이거 풀다가 뒤에 거 틀렸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적과전 종합위험이 마지막 20번에 나옵니다.
보통 적과전 종합위험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15번, 16번에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맨 뒤에 빼요. 근데 그 적과전 종합위험 문제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무 손해보장입니다. 가피자라고 해서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자, 나무는 자기부담 비율이 5%로 정해져 있고요. 0.05로 정해져 있고 피해율만 구하면 돼. 피해율은 뭐냐니까 실제 결과주수 중에서 고사된 나무의 비율이에요. 고사된 나무를 적과전부터 해서 적과 종료 이후까지 쭉 세가지고 실제 결과주수로 나누면 그게 피해율이에요. 적는데 30초도 걸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게 5번에 문제가 몇 점 배점이 됐냐니까 5점 배점 됐어요.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배점이 같다면 내가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 쳐신 분은 알아요. 시험 쳐보신 분은. 근데 시험 이제 처음 치시는 분들은 이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7, 8월 달 되면 답안 작성하는 요령도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 지금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뭐 하라고요? 모르면 스킵. 넘어가라고. 왜? 답을 적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13579 적고 24680 이렇게 적어도 돼요. 감독관 이 사람 장난치나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순서대로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니에요. 10번 적고 198765432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랜덤하게 적어도 되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뭐 하라고요? 스킵. 중요한 거 배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려운 거 없어요.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 것이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지내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수인데 인수 제한 빼고 유목을 빼고. 근데 실제 결과 주수 가입할 때 이게 몇 주를 가입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조사를 해보는 당시에는 270주가 나왔다고요. 근데 이 270주는 뭐는 제외하고 고사된 나무.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고사된 나무를 빼고 남은 게 요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뭐를 찾으라는 거? 고사된 나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고사된 나무가 함정이 첫 번째는 함정이죠. 얘도 고사인데 왜 얘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느냐? 보험에 가입하는 기간 이전에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얘는 포함을 시키면 안, 이런 게 함정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또 함정이 있죠. 마지막 함정이 뭐예요? 얘는 죽은 나무가 아니죠. 수확불능이죠. 수확불능은 죽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270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당장에 풀 수가 있는데 당황하게 되면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 것 같은데 하는 문제는 무조건 스킵하라.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미보상 주수. 이제 이거는 딱 맞출 수 있겠죠. 미보상은 일단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의원이로 뭐 했거나 뭐 한 거 고사되었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거. 보험기간 내 수확은 할 수 없지만 향후 이게 살아는 있어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를 미보상 주수다라고 했죠. 그럼 미보상 주수 찾아봅시다. 미보상 주수 몇 주예요? 지금 발생하는 보상하는 손해 예의 원인으로 2020년 7월에 고사된 나무수 15주 맞지요? 그 다음에 6월에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 예의 원인으로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수 10주 맞지요? 이 10주는 이름이 뭐예요? 수확불능인데 미보상 수확불능 주수가 될 거고 그 위에 있는 15주는 미보상 고사주수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2019년 7월에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2019년 7월에 고사된 나무수 30주도 미보상 주수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보상이에요? 미보상이에요? 보상이에요? 미보상이에요? 당연히 이거 보상 안 해주죠. 그럼 이거 미보상 주수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보상 고사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미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기간 내에 들어가야 돼요. 보험 기간 내에. 얘는 이미 그래서 이 미보상 주수 중에서 뭐가 들어가요? 키워드가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라고 들어갔잖아요.
실제 결과주수는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그렇죠?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 미보상주수예요. 그 이전에 있는 거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보험에 가입조차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미보상주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는 실제 결과주수 중에서. 이게 없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도 미보상에 넣을 수 있겠죠? 답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키워드는 실제 결과주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사주수. 자, 고사는 종류가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나무도 있을 거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죽은 나무도 있겠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죽은 나무는 고사는 고사지만 얘는 고사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요? 미보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9년 12월에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2020년 3월에 고사된 나무수 25주, 그 다음에 밑에 2020년 6월 발생하는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2020년 7월에 고사된 나무수 15주, 다 고사된 거니까 40주라고 적었다면 이건 틀린 거지요. 그죠? 고사된 나무수는 몇 주가 된다고요? 25주.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죽은 고사나무는 고사나무이지만 고사주수라 부르지 않고 미보상주수라 부른다고요.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실제 결과주수는 몇 주가 나와요? 아까 계산했듯이 310주가 나오는 거고 고사주수는 몇 주가 나와요? 25주. 25주 맞나요? 그 다음에 미보상주수는 몇 주? 15주 10주 해서 25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거 틀린 사람은 억수로 많았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많았습니다. 왜 떨어졌냐면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 덤볐거든. 이거 1분, 2분, 3분 만에 풀어야 될 문제가 10분을 투자해버리니까 그 7분이 15점짜리 풀 때 못 풀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별거 아닌 거를 굉장히 강조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기본이 굉장히, 이 기본이 튼튼해야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돼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시겠죠?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